국정감사에서는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탓에 내년도 교육 예산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며 광주시 교육감이 시민 설명회를 열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습니다. 바다를 막아 만든 해남 고처나무에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개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이달 25일 설악산에서 시작해 무등산은 다음 달 20일부터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산 돼지고기는 다른 지역 것보다 비싸게 쳐주죠. 요즘 제주산 흑돼지를 판다는 고깃집들도 많던데 그 많은 고기들이 다 제주에서 나온 걸까요? 알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고깃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100% 청정 제주산 흑돼지를 취급한다는 한 고깃집입니다. 하지만 냉장고 속 돼지고기에는 국내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보호 차원에서 돼지고기의 경우 제주산은 다른 지역의 국내산과 원산지를 구분해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이렇게 하다 적발된 고깃집은 광주 전남에서 모두 12곳. 물량으론 총 3,500kg으로 2억 원어치에 이르는 양입니다. 제주도의 명칭에 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가지고 그냥 넣으신 것 같아요. 제주산 돼지고기의 공급은 한정돼 있는 반면 수요는 크게 늘면서 국내산이나 수입산이 제주산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제주산이 최근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자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의 경우 제주산은 수입산이나 국내산에 비해 1.5배에서 최대 6배까지, 목살은 최대 2배 이상으로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기는 더 비싸지만 썰어서 나올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제주산을 구별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업주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도 안 되고 또한 식별 방법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단속반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에 적발된 업소명과 주소, 위반 내역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열렸습니다. 한전이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독점의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1년에 7조 원대의 계약을 발주하는 거대 공기업 한국전력. 섬 지역의 발전 설비를 정비하고 운영하는 사업은 18년 동안 한 업체에만, 그것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해당 업체는 한전 퇴직자들이 세운 전후 실업으로 18년 동안 4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건전하고 꿈 많은 기업들이 한탄만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후 실업 관련된 것은 차츰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실업은 전력 계량 설비 시험 용역도 지난 5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 KPS도 퇴직자가 차린 회사 3곳에 최근 5년 동안 400건의 일감을 몰아줬고 계약 금액이 87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공사를 따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격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납품 비리, 담합 비리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 의원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독점업체라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 등 전력 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률이 다른 혁신도시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은 한전과 한전 KPS 등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에너지 공기업 4곳의 올해 지역 인재 채용률 목표가 10.9%로 부산 23%, 충북 19.9% 등 다른 혁신 도시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이른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반발해왔습니다. 그래도 정부를 이기기 힘들어서였는지 광주시 교육감이 직접 여론몰이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광주가 1,400억 원,
전남은 1,430억 원대에 이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률 개정안대로라면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방교육청이 의무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국가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빚을 내메울 수밖에 없고 결국 재정 파탄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과정으로 들어간 돈이 4년 동안 누리과정으로 들어간 돈이 3,800억 원이에요.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장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 5세 이하의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정부가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에서 의무지출 경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학습 준비물과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한 일반 사업비는 전액 감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그마한 노력을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돈을 다 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이것마저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라면 정부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광주시 교육청은 보육 대란 극복과 지방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본부를 꾸려 정부 정책의 방향 선회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난 15일 나주와 광진 지역의 2개 농장에서 발생한 AI 의심오리가 고병원성이라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하루 광주 전남 지역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서 차단 방역을 계속하며 AI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막아서 만든 해남의 고천암호는 철새들의 천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천국을 만든 이 개발 사업 때문에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한때 큰 섬이었던 해남군 황산면 징일이 앞바다입니다. 하루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민물대인데도 뻘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30여 년 전 고천암호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막은 뒤 뻘층이 계속 쌓이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의 농경지는 물이 제때 빠지지 않아 상습,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천암 막은 뒤로 바다 쪽이 오히려 더 높아지니까 비가 한 30mm만 정도 와도 앞들이 전부 이렇게 침수가 되어버려요. 농사를 짓지 못하는 노는 벼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뻘이 쌓이면서 농사뿐만 아니라 어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아져 어선들이 뻘 등에 걸리는 일이 자주 빚어지고 주된 생계터인 김양식 어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뻘층이 제가 올라오는 걸 봐서는요, 한 1m 20 정도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 방파제 안에가 지금 뻘이 굉장히 많이 차 있거든요. 뻘 퇴적은 지금도 진행형이어서 주민들은 언젠가는 농사와 어업 모두 접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 거문도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동도와 서도에 있는 거문대교가 착공 4년여 만에 오늘 개통됐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문도와 바다를 가로질러 거문대교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문도 동도와 서도 두 섬이 착공 4년여 만에 총 연장 1,400m의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거문대교는 주탑과 연결된 케이블이 동시에 상판을 지탱해주는 사장교입니다. 교량 양쪽으로는 시야가 트여 쾌적한 도로 주행과 다도의 풍광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내에 차도와는 별도로 자전거 교행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따로 설치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거문대교 건립을 가장 반기는 사람은 동도와 서도에 사는 주민들. 그동안 양 지역을 배로만 다녔던 불편이 크게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배로 이렇게 내왕을 했었는데 그것이 400년 동안 우리 선친들이 수건 사업이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다리가 됐네요. 예, 정말 기쁩니다. 거문대교 개통은 거문도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동도 지역의 바다 낚시나 천혜의 비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문대교를 매개체로 해서 고도에서 삼호교를 거쳐서 서도를 거쳐서 거문대교를 거쳐서 동도로 연결되는 그런 완전한 탐방 코스, 이 3호를 뺑 둘러가는 관광의 하여튼 명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도해를 배경 삼아 웅장한 유용을 드러낸 검은대교. 동서 개발 사업의 하나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다도해 관광 시대를 열어주는 새로운 상징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금호산업채권단이 금호산업매각가를 7,228억 원으로 제시해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55개 채권 금융기관들은 75% 이상의 동의로 금호산업매각 가격을 7,228억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1일 박상구 회장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박 회장과의 가격 차이가 181억 원으로 좁혀졌고 박 회장 측이 이달 말까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다고 결정하면 주식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오는 12월 30일까지 거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골프채로 차를 부순 차주에게 벤츠 판매점이 교환을 약속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벤츠 광주 판매점은 훼손된 차량을 2016년식 신모델로 바꿔주기로 차주 33살 유모 씨와 최종 합의했습니다. 다만 파손차의 복구비 일부와 사용기간에 따른 차량 가격 하락분을 부담하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이달 25일 설악산에서 시작해서 무등산은 다음 달 20일부터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 아래 형형색색으로 물드는 가을산. 1년에 한 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올가을 단풍은 예년보다 하루 이틀 일찍 시작됩니다. 9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고 10월에는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첫 단풍과 절정 시기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20% 정도가 물드는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이달 25일 출발합니다. 단풍 전선은 하루에 20에서 25km 속도로 남하해 다음 달 20일쯤에는 무등산을 물들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장산과 지리산은 17일쯤부터 붉게 물들입니다. 산의 80%가량이 물드는 단풍 절정은 설악산, 치악산을 거쳐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의 다음 달 6일, 무등산과 월출산은 11월 4일쯤 찾아옵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맑고 일교차가 무척 커질 것으로 보여 어느 해보다 고운 단풍이 물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전남 여수시 원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현장 근로자 47살 양모 씨가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기물 하역 작업을 하던 도중 액상 폐기물이 폭발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비던전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광주시와 한비던전 사이에 한 라인이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한빛원자력본부와 한 라인을 설치하고 긴급 상황이 파악되면 재난 상황을 신속히 발령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